입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오늘 비도 많은 왔는데 이제 농산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 이제 예. 논평할 기회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예. 우리 한국 정치사라든가 이런 틸러선 경질 후에 북한의 반응,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했던 방송통신 가짜 뉴스 규제가 오늘 또 포기를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강원랜드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제가 아무튼 하여튼 요약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유사 이래 가장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이처럼 이념 논쟁이 가열되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고 자한당 역시 과거의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양당 모두가 짝퉁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건국 초기의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이 바로 민주당이었고, 5.16 이후에는 신한민주당, 즉 신민당이 제3공화국 이후 야당의 주류가 되었죠. 그러다가 1985년 총선에서 김영삼, 김대중이 주도한 신한민주당이 야당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등장했으나 87년 대선에서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하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으로 갈리게 되었죠. 그리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90년대 초에 노태우의 민정당하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이 되고 민주자유당을 창당시키면서 여당으로 흡수되면서 오합지졸의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야당의 계보는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에서 합류하지 않은 이기택의 소위 꼬마민주당이 남게 되었죠. 이후 꼬마민주당은 합당해서 민주당을 만들었으나 95년에 김대중의 정계복귀 과정에서 다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정치국민회의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의 야당은 이때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로 수혈하고 전교조, 민노총 이런 세력들이 출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빨갱이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삶과 무관한 혼탁한 이념 논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현 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오늘 4월 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를 담당할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간사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청와대의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 다음에 통일부의 정부에서는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 송영무 국방, 서훈 국정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위원으로 포함이 돼서 8명이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총괄 간사는 통일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준비위원장에는 임종석이가 맡았는데, 과연 임종석 실장이 이런 자리를 맡아야 하겠습니까? 이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임종석 실장은 통일부 장관으로 외교 임무교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남북 정상회담은 이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등장에 따라 오늘 허준 선생 TV 주제에 맞게 청와대가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CIA 국장 출신 폼페이오의 국무장관 기용과 남북관계의 기류에 대해 조명해 보면은 특사단 파견 때의 들뜬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다른 청와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폼페이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그가 어떤 발언을 해왔기에 미 행정부 내에 초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고요. 트윗 한 줄로 틸러선을 자른 트럼프는 한마디로 우린 생각이 달랐다 였습니다. 따라서 폼페이오의 중용은 대북 압박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의 중용 배경에 대해 우리는 늘 주파수가 맞아 잘 통하고 관계도 아주 좋고 자신이 원하는 국무장관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의 모든 속내가 거의 완벽하게 잘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은 비둘기가 가고 매파가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폼페이오의 최근 강경 발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하원 의원 시절에 북한의 비동적 기술, 즉 음파와 전자 방사선 등을 이용한 공격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레이저로 김정은이를 레이저로 쏴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된 이후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폼페이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술력 진전이라고 이 폼페이오는 진단을 했죠.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미국을 겨냥한 탄두장치가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실패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지만은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운반 기술을 습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에는 비공식적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미 연합사령관하고 함께 북한으로부터 포격 피해를 입은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CIA 내에 있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창설하고 코리아 임무센터 KMC 이 북한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코리아 임무센터의 창설을 통해서 그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제 청문회에서 폼페이오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KMC가 CIA 내에서 가장 뛰어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영입해서 북한과 관련된 해외 정보 수집하고 김정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 CIA 국장 그 청문회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기 체계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이 찾기를 바란다고 했고 북한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일 것이고 북한 주민들 또한 김정은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축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충분하게 제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고 정책적 관점에서는 미국은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정말 참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5년 전과 비교해서 이런 능력에 건접했고 5개월 정도 후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건접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한 개의 무기를 개발하거나 열병식에 선보일 전시용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죠. 김정은이 갖춘 핵무기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권보호 차원 외에도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제 공격 시에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대응이 이루어졌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모든 준비가, 모든 분석이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안을 작성해 놨고 이와 관련한 확실성, 불확실성도 분석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도록 놔뒀을 경우에 발생될 그런 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폼페이오가 이 정도로 분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까지는 근접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미국 통상 언론에 보게 되면은 북미 회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 회담이 맞죠. 표적을 앞세우고 혈명을 뒤로 젖혀놓는 형태는 주사파 전형이라는 것을 우리 애국 동지들은 알아야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미국 정상회담이라는 얘기죠. 그 미국 정상 이런 회담 발표 이후에도 폼페이오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 정권과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미국이 달성해 본 적이 없는 조건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장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상에서 그 폼페이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경 매파임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는 외교가 실패하면 액션, 즉 군사행동을 취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거라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바로 폼페이오의 기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폼페이오의 기용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은 누구보다도 김정은과 문재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각에서는 국무장관 한 사람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청와대 비서실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나라가 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한 후에 북한의 첫 반응은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김정은이 주장하는 행간의 뜻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남조선 인민들이 돈을 써가면서 주한미군을 데리고 있느냐? 안 쓰면 모두 우리 돈인데 왜 피 같은 우리 돈을 낭비하느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행간을 주사파 일당들이 채워주고 있고요. 예전에 돌아가신 그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간첩이 3년병이 있다고 했죠. 또 독일 통일 때 총리 비서실장도 동독 간첩이었고 또 베트남 적화 통일될 때도 고위급 다수가 간첩이었다는 것이 적화되고 난 뒤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한번 배신한 놈은 틀림없이 또 배신한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한은 미국 대화를 5월로 가시화된 후로는 대미 비난 수위를 낮춰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그 단골 비난 소재였던 한미연합훈련하고 주한미군 관련 비난도 그동안은 자제했습니다. 틸러슨 전 장관은 북한에게 만나서 날씨 얘기라도 하자던 대화파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결코 같은 이성과 상식을 가진 자로 인식을 하여 대화를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모습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트럼프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트럼프는 틸러슨 국무장관을 자신의 건의에 도전한다고 판단하고 한 방에 날려버린 그런 자존심이 팽배하고 승부욕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또한 자신의 의지와 소신대로 대성공을 거둔 기업가이며 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품의 트럼프에게는 콩딱지, 상글뱅이 나라 북한의 베이비 바비큐를 보는 느낌은 한마디로 자신의 발가락 사이 때로도 안 여길 정도의 비중과 수준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런 자가 중국과 러시아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지어준 핵으로 꼴값을 떨고 있으니 저 바비큐를 만나는 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측 바퀴벌레 주사파들에게 자신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바비큐를 통해 정확히 보여주는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인내하고 만나보겠다는 것인데 벌써 꼴값을 뜨니 스스로 자폭하겠다는 뜻으로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사파 정권과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미군 철수가 그 의미라는 것이 거짓이었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미국의 트럼프를 속인 거짓이 들통나고 미국은 김정은과 그 동조자를 반드시 같이 처단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은 거짓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과 그 동조자가 함께 거짓을 공모한 것이냐 아니면 그 동조자가 거짓을 만들어 모두 속인 것인가일 것입니다. 김정은은 공개석상에서 한마디도 미국과의 대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심부름꾼이 백악관에 가서 말했고 또 트럼프도 직접 말하지 않고 한국 심부름꾼이 입을 통하여 말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주사파의 수장 혼자 모노드라마를 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제부터 골고루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개헌 소환의 틀이 잡혀 보이고 안보특보라는 문정인은 미군 나가라면 나가야 하니 미군 철수도 문제없고 이 분위기로만으로도 적합통일 야역 달성은 시간 문제인데 각하의 도움으로 미군 철수, 핵 보유국 인정, 요구 조건 다 받아내면 적합통일은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주의 깊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 내에서 미군 철수, 무력 남침, 적화통일입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3대 제섭의 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략 핵폭탄, 전략 핵추진, 잠수함, 전략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구걸해야 하고 굽신거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의 선동이나 여론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나 미국 내부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유사한 케이스로 과거에 자유베트남의 패망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제가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의 함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군 철수입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은 대부분 운동권 출신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부터 청와대 임종석 실장 등등 모두 미군 철수를 극렬하게 주장한 자들이었고 문재인도 미군 철수 주장하였다는 것을 알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리라고 믿고 비핵화의 조건은 미군 철수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라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군 철수하라면은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라는 공식 발언의 의미가 다 계산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북한과 남한을 다 자신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지상 최대의 전략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 이후에 우리는 차라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에게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지켜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평양에 미군의 유전을 부탁해서라도 한반도에 중국으로부터의 북한 진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이제부터라도 고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개혁 차원에서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보 포퓰리즘이 아니고 미래 전장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참 한심한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한 내용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나 이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이 2달 만에 정반대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 저는 오늘 그 논란의 배경이 무엇일까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숨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짜뉴스는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선거 결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과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규제의 취지였는데 그러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이 방통위는 팩트체크, 다시 말해서 사실 확인이죠. 이 사실 확인을 하는 민간 전문기구를 이 방통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서 자신이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은 우파 유튜브를 겨냥한 재갈 물리기 시도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의 논평을 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다행히도 방통위는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여부를 자신들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그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뉴스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팩트체크는 민간과 언론이 역할을 잘 수행해 가짜 뉴스를 걸러내야 한다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방통위 발표를 뒤집는 입장에 대해서 오늘 그 위원장이 업무보고 당시 자신이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한 더 이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보수 우파 애국 동지들은 이들의 뒤집기 공작에 대한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솔직히 말해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신들이 여론도 파악해보고 전수조사도 다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단속하려고 보니까 가짜 뉴스의 대명사 바로 JTBC가 걸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전부 좌파 정권의 우호적인 곳이 이제서야 파악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JTBC 손석희가 1순위일 테고 MBC 최성우가 2순위, 뭐 여기저기 김어준 그리고 뭐 졸무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3순위가 될 테고 그 외에 뭐 여성 연예인 김아무개 그 있죠. 그 다음에 성공회대 출신 김아무개 등등 처벌 대상이 적폐들이 좌파 편인 게 파악되었다는데 됐는데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면밀한 검토도 없이 JTBC와 중앙일보 그리고 방통위 그 뒤에 배우가 있겠지만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매사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정권 참사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오늘 청와대는 강원랜드 비리하고 관련해서 관련자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 행정 처리를 주도해버리면은 물론 적극적인 효과는 있겠지만은 휘하 행정조직인 총리를 비롯한 전 부처는 자발적 창의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모두가 해바라기처럼 임종석이만
올 그런 부작용이 초래될 여지가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점입 가경이라고 할까요? 청와대가 나설 때나 안 나설 때나 다 개입하고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을 뛰어넘는 월권행위는 또 다른 직권남용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도 초법적 불법을 자행하더니만 이놈의 주사파 정권은 법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를 어긴다면 당신들이 그리 헐뜯는 군부 독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문재인 씨 아들의 과거 취업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양심 고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일이란 자신의 반성과 성찰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별로 한 것 없이 데모한 걸 경력이랍시고 내세워 고위공직자로 채택된 특채된 무능력한 공무원 임명자들도 사그리 잘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